일본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노림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거 아베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을 살펴보면 같이 골프를 치거나 스모 경기를 관람하는 등 상당 부분 정상 간의 친밀감을 도모하는 데 치중되었고, 정상회담도 여유 있는 분위기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코로나 우려도 없었으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탑다운 방식에 맞춘 외교 방식이었기 때문에 정상 간의 친밀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마저 트럼프만 사로잡으면 해외 자금줄을 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까지 열차를 달릴 정도였으니 트럼프와 사이가 좋아 보려는 정상들의 움직임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이번이 첫 대면 정상회담이었고 외교 초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우려를 자아내는 등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회담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만, 알고 보니 미국이 난색을 표할 정도로 일본은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일본 언론은 원래 바이든 대통령을 독대하는 것은 예정에 없던 일이라고 보도합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방지를 위해서 애초에 대통령 간 독대나 만찬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스가 총리가 강력히 주장해서 결국 성사된 것이라고 합니다. 니케이는 스가 총리가 단둘이 일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단독 대화의 자리를 만들라고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일본 측 관계자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참모를 배제한 1대1 대화는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기 좋은 기회이며 스가는 총선 등 전국을 고려해 바이든과의 단독 대화를 고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도널드, 신조라고 이름만 부르는 관계를 형성했는데, 이 때문에 작년 미국 대선 전에 자민당 내에서 트럼프가 재선하면 아베가 총재 4선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총리마저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는 것이죠. 바이든과 스가 총리가 매우 끈끈하게 관계를 보여준다면 자민당에서도 스가 총리를 차기 총리로 밀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스가 총리도 이를 모방하듯 바이든 대통령을 조라고 부르는 모습을 언론 앞에서 연출했으며 1대1 대화를 통해 단번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다고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쇼를 벌인 것입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2019년 당시 4월, 6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3달 연속으로 만날 정도로 미일 간 왕복을 반복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단 한 번의 회담으로 많은 주제를 다뤄야 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했으며, 결국 미국 백악관이 수차례 거절 의사를 표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단독 점심 식사를 연출한 것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둘 다 햄버거를 차려놓고 실제로는 햄버거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이 이번 양 정상회담에서 매우 코로나 감염에 신중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중으로 마스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스가 총리가 노린 것은 본인이 재선에 성공하는 게 제1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 일본에 매우 부족한 백신 공급량을 드라마틱하게 늘리는 것입니다. 실제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 후에 다음날 화이자 CEO에 전화를 걸었고 9월까지 백신 물량을 확보해 접종 대상 국민들에게 모두 공급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백신 공급을 강력 요청하기도 한 것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은 현재 일본의 감염 제4파가 와서 100일 남은 도쿄올림픽에 대한 아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매우 일본 정부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일본의 확진자가 급증해 전세계 많은 올림픽 참가국들이 도쿄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으며, 그들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코로나를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고, 전세계 많은 나라는 올림픽 예선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도쿄올림픽이 백신이 넉넉한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 등 일부 선진국만 참여하는 올림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서방에서 중국 백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백신을 맞은 선수들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는 문제도 존재하며, 만약 중국 백신 효과가 떨어지면 선수촌 전체에 위협이 되므로 도쿄올림픽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국의 권위 있는 의학 잡지 브리티시 메디컬은 도쿄올림픽이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라는 칼럼을 통해 불투명하고 방역 신뢰도가 낮으며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도쿄에서 올림픽을 치러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따라서 스가 총리는 일종의 무리수를 둬버렸습니다. 동북아에서 중국을 상대하는 총대를 일본이 매겠으니 미국은 도쿄올림픽 지지, 오염수 방출 찬성, 백신 공급 등 여러가지를 모두 지원해달라는 빅딜을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지금까지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자주 해왔으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52년 만에 대만을 성명에 넣은 일본에 대해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일본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던졌는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는 해야 하지만 스가 총리의 다급함 때문에 너무 과격하게 중국과 파국으로 치닫는 악수를 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일본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이 진행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선 화이자 CEO는 스가 총리와 대화를 통해서 9월까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질병청에서 현재 발표한 계획을 보면 다시 한번 백신 공급 립 서비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백신 접종 후의 효과를 위해서 한 번 더 접종을 하는 부스터샷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독립기념일인 7월 초 이전에 전국민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내겠다는 계획까지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주요한 백신인 화이자 물량을 빼서 일본에 주겠다는 것이 실제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유럽 화이자는 이미 백신 수출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매우 어려워 미국 공장께 필요한데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일각에선 이번엔 바이든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루어진 화이자 CEO와의 면담이라 다르다고 합니다만 실제 미국은 백신을 거의 미국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며 자신들이 거의 독점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CNN은 최근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방역이 좋은 국가들이 백신에 너무 신중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들은 증명 안 된 백신 확보를 주저한 반면에 미국과 영국은 백신 도박에 크게 걸었고 크게 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는 애초에 미국이나 영국이 백신을 자신들만 독점한 것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화이자 모더나를 생산해 수출하지 않았으며 영국은 자국 생산 아스트라제네카를 거의 독점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유대인 파워를 힘입은 이스라엘 정도를 빼고는 사실 백신 공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인데 일본 역시 백신 판돈에 누구보다 큰 돈을 거른 국가 중 하나입니다만 그렇다면 일본도 백신 공급률이 높아야 하는데 이번 백신 건만큼은 돈으로도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화이자 CEO가 정상회담을 이유로 백신을 일본에 주겠다는 약속도 나중에 가서 미국 질병당국이 백신 반출을 금지했다고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미국은 부스터샷을 반드시 할 것이며 부스터샷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 생겨나면 2차, 3차, 4차까지 계속 백신을 퍼부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백신을 받을 나라는 사실 많지가 않은데 그나마 한국처럼 노바백스가 FDA의 승인만 되면 대량 생산을 앞둔 국가들이 희망이 있는 것이고 일본은 그러한 시설이 미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한국과 같은 백신 자체 생산 국가 등에 크게 역전당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은 스가 총리가 실상 얻은 것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고 진단합니다. 막상 백신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도쿄올림픽조차도 미국 지지를 얻었어도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제대로 방패막이 되어준 상황이므로 적게 주고 많은 이득을 챙겼습니다. 오염수 방출 문제도 미국의 존 케리 기후 특사는 한국에 와서는 슬쩍 말을 바꾸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국 동맹인 한국의 반발이 거세자 미국이 방출을 찬성하는 게 아니고 IAEA를 신뢰하는 것뿐이라면서 이 문제는 오염수 방출 과정을 총괄하는 IAEA를 믿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일본을 지지한다는 흐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미국이 한국이나 대만, 필리핀 등 오염수의 피해 국가들을 등한시까지 하면서 일본을 지지한다는 느낌은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니케이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이 얻은 것은 떠오르는 커다란 중국의 위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에서조차 2049년에는 중국이 해군 전력 1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하는 시점에서 일본이 군사적 국면에서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난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정상회담 이후에 무리수를 두면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이고 백신 공급에 이르기까지 과연 제대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냐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스가 총리의 정권에 대한 과욕이 화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